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하이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 콜센터 TV입니다. 오늘은 화성서울 간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이 사업이 용인 플랫폼시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이기에 불필요한 정보는 배제하고 중요 정보들만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지하고속도로 사업 구간의 지도로 양재 IC부터 기흥 IC까지 총 28.1km 구간의 지하도로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고속도로 밑에 이러한 식으로 터널형 지하고속도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기존의 고속도로와 다른 점은 기존 고속도로가 모든 역을 다 정차하는 완행열차라고 한다면 지하고속도로는 일부 중요 지역에만 서는 급행열차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지하고속도로 진출입로는 총 4개로 청계산, 성남, 서용인, 기흥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서용인 IC가 용인 플랫폼시티에 연결될 예정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에서 6차로로 예정되어 있는데 전 차종이 이용 가능하다고는 합니다만 아마도 유조차 같은 인화성 물질이나 화학물질과 같은 유해성 물질을 실어 나르는 차량들은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덤프트럭이나 대형 화물차와 같은 경우도 안전 문제로 인해 지상 구간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는 일단 약 3조 8천억을 예상하고 있으나 당연히 이것보다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3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공기가 밀리더라도 2033년 초까지는 개통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서용인 IC의 건설이 결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구간 인근의 택지개발계획 리스트입니다. 이 중 용인 플랫폼시티의 사업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데다가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고 첨단제조산업단지도 예정되어 있기에 이를 반영하여 용인 플랫폼시티의 서용인 IC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용인 플랫폼시티는 타 개발계획에 비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용인 플랫폼시티의 개발을 전제로 서용인 IC가 계획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번 지하고속도로 사업에서 용인 플랫폼시티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평가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서용인 IC가 없을 경우 고속도로 진입을 위해서는 판교 IC나 수원 신갈 IC까지 우회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용인 플랫폼시티와 그 인근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 고속도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기에 이러한 불편 해소 목적도 서용인 IC 설치 결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행 서용인 IC 진출입로는 신수로 지하차도에 접속시키고 서울행 서용인 IC 진출입로는 신수로 상부도로로 접속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감도가 나와 있지는 않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예측하기 힘드나 서용인 IC 계획 현황표를 보면 어느 지점에 어떤 방식으로 생길지는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지하고속도로를 타고 서용인 IC로 빠져나올 시 신갈 분기점에서 서용인 IC 출입로로 차로 변경 후 2km 정도 주행하여 현대홈타운 앞쪽 부근 신수로 지하도로 쪽으로 접속되어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의 지하고속도로 이용 시 동천역 인근에서 서용인 IC 출입로로 차로 변경 후 2km 정도 주행하여 녹십자 사옥 앞 신수로에서 빠져나올 것으로 봅니다. 고속도로 진입로는 서울행은 녹십자 앞에서 진입하고 부산행은 신수로 지하차도로 진입 후 부산행 지하차도로 진입하는 경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진출입구 및 일반 구간의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지상구간을 주행하다가 지하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 이렇게 유타입 옹벽으로 만들어진 진입로를 통해 지하고속도로로 진입하게 되겠습니다. 진출을 위해서는 역으로 지하고속도로에서 유타입 옹벽길을 따라 올라와서 지상본선과 합류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입로의 속도 제한은 50km가 될 것이며 진입로 차로수는 각 진출입로에 따라 편도 1차로나 2차로가 될 예정입니다. 기흥 분기점의 진출입로는 지상본선과 바로 연결이 되기에 100km로 속도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고속도로 요금 납부는 이와 같은 스마트 톨링으로만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하고속도로의 제한 속도는 안전상 문제도 있기에 100k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표의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는 통행량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고속도로는 8에서 10차선, 지하고속도로는 4에서 6차선임에도 통행량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면
지하고속도로의 효율이 매우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서용인 IC가 만들어지고 지하고속도로로 인한 교통분산 효과는 어떤 장점이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더욱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존 고속도로 이용 시에는 기흥 IC에서 양재 IC 사이에 이와 같이 많은 합류 지점이 있기에 고질적으로 부분 정체가 발생했었으나 지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이러한 합류 지점에서의 정체를 겪지 않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이동이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운전 중 스트레스도 많이 저감될 것으로 예측되어 자차를 이용한 출퇴근길이 한결 쾌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차량 소음 저감 효과가 있겠습니다. 상당수의 차량들이 지하고속도로를 이용한다면 당연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셋째, 매연 및 타이어 분진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완화가 있겠습니다. 공기 중으로 그대로 방출될 매연 및 오염물질들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터널 내에서 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총 5개의 환기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각 후보지의 위치는 이와 같겠습니다. 환기소는 단순히 기능적인 측면을 넘어 도시미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모습으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넷째, 계절 및 날씨에 관계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지하고속도로는 빗길 사고, 눈길 사고, 블랙아이스와 같은 빙판 사고에 자유롭기에 이로 인한 사고 피해가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째, 용인 플랫폼시티에서의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한결 편해질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진입로는 수원 신갈 IC와 판교 IC인데 특히 서울 방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수원 신갈 IC로 5km를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거나 신수로를 타고 판교 IC까지 11km를 가야지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서용인 IC가 생긴다면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고 수지에서 판교 IC까지의 신수로 교통량도 많은 분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째, 광역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현재 지속적인 구간 정체로 인해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 간의 속도 격차가 많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일반 차로의 교통량이 지하고속도로로 분산된다면 속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고 버스 차로로의 갑툭튀 차량 사고도 줄어들어 좀 더 안전한 대중교통 운영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그렇다고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을 텐데요. 가장 우려되는 안전 문제는 화재와 침수 사고가 있겠습니다. 화재의 경우 전기차 사고라든지 다중교통사고로 인한 연쇄 차량 화재가 우려되겠습니다. 화재 방제 대책으로 이와 같은 대처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의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 지하고속도로 내 간이소방서 추가 설치, 각종 소방설비 추가, 과열 차량 알림 시스템, 다양한 소화 방법 및 재현시설 마련 등이 준비될 예정입니다. 재현을 위한 환기소 같은 경우 간격이 5km를 넘지 않도록 6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외부 대피 통로와 같은 경우 2.5km 간격으로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침수 방제를 위해 다양한 방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진입 차단 시설, 차수판, 방수문, 배수펌프 및 저류조의 확충, 고속도로 출입시설 높이 상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고속도로 사업과 서용인 IC의 개통은 용인 플랫폼시티의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대폭 개선시켜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지하터널식 고속도로는 언제나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매우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대비를 하여 안타까운 대형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하이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부동산 콜센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